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사 첫 번째 시간인 전기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전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차근차근 풀어내고 어느 정도 공부하시다 보면은 마지막 시험 보실 때 가장 안정적으로 기복 없이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전기 이론은 총 4가지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직류회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거고요. 직류회로를 먼저 공부하기 전에, 자, 전기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되는지, 어떤 전기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비율이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너무 힘 빼실 필요 없이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어떤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보시면은 원소 주기율표를 배우셨죠?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이런 식으로요. 이 H가 이제 수소거든요. 수소. 수소라는 물질 중에서 이 H라는 것을 저희는 분자라고 해요. 분자. 분자는 어떤 물리적으로 쪼갤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가 이제 분자가 되는 거고요. 자, 얘를 더 쪼개버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갠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분자에서 원자로 이루어집니다. 원자. 자, 원자가 돼버리면은 이 수소의 성질들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이 원자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이 원자는 이렇게 생긴 원자 핵으로 되어 있어요. 자, 원자 핵. 그리고 이 원자 핵 주변에는 전자라고 불리우는 소립자들이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됩니다. 공전. 자, 그러면은 이 원자 핵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성분을 띤 양성자와 아무런 성분을 띠지 않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옆에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 그림 부분이 원자 핵이 되는 거예요. 원자 핵. 자, 이 원자 핵에서 이 원자 핵을 보시면은 먼저 양자가 있는데 양은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는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게 양자가 되는 거고요. 중성자는 아무런 성분을 띠지 않은 게 중성자예요. 그래서 중성자는 아무런 성분을 띠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분을 띠고 있는 게 전자라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원자는 먼저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원자 핵과 이렇게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 핵은 양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조금 내려서 보시면은 원자를 구성하는 세 개의 소립자는 다음과 같다. 자, 양자, 중성자, 전자가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중성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전기량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자 하나의 이 전기량은 전자는 영어로 일렉트론이거든요. 그래서 소문자 2로 쓰고요.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면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만큼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단위는 이렇게 C라고 쓰고 이걸 갖다가 저희는 쿨롱이라고 읽을 거예요. 쿨롱.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 하나의 질량, 즉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게. 자, 무게는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고요. 자, 1쿨롱의 전자의 개수가 있어요. 전자 하나의 전기량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 있으니까 1쿨롱의 전기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분의 1 하고 계산기를 눌러 보시면요. 약 6.25 곱하기 10의 24승 개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계산기 눌러면 뭐 6.24 어쩌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외우기 편하게 6.25로 외워버릴게요. 우리 625 하고 외우시면 편하시겠죠? 625 곱하기 10의 24승계. 자,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전자 한 개와 양자 한 개의 전기량은 서로 같으나 극성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양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어요. 근데 전기의 양은 같다. 하지만은 극성만 서로 다른 겁니다. 자유전자와 대전현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자유전자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자핵이 있죠. 원자핵. 자, 원자핵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이렇게 플러스 성향을 띤 양성자가 있고요. 전기적 성향을 띠지 않은 중성자가 있어요. 이 주변을 이 마이너스 성향을 띤 전자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하지만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혹은 강한 힘이 가해지면은 이 전자가 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 뭐 이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전자 한 개와 양자 한 개의 전기량은 서로 같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전자가 한 개고 양자가 이렇게 두 개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얘네 두 개가 같으니까 중성이 되겠죠. 얘네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중성이 되고요. 플러스 성향이 남아요. 자, 그러면은 자유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부족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의 전기를 띠게 되는 거고요.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라는 것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자유전자가 더 많아졌어요. 전자가 더 많아지면은 당연히 얘와 얘가 상쇄돼서 중성이 되고 얘와 얘가 상쇄돼서 중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성향을 띠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자유전자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혹은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물질 내에서 움직임이 자유로운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전자가 이동함에 따라서 나오는 현상들이 이제 전기적인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대전현상이라는 것은 자 전기적인 성향을 띠게 하는 현상 보고 대전현상이라 해요. 대전현상은 전기적 성질을 띠는 현상 보고 대전현상이라고 합니다. 전하량이라는 것은 어떤 대전된 물체가 자유전자가 몇 개를 가지고 있냐 몇 개를 잃었냐에 따라서 전기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전기량 보고 저희는 전하량이라고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 전하량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물질 중에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란 어떤 상태인가? 보시면은 원자핵이 있죠? 이 양성자는 고정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유전자 개수와 양자 개수가 같은 상태 보고 저희는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정상 상태. 전기적인 성향을 띠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자유전자가 과잉이 됐어요. 과잉이라는 것은 많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자유전자가 더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어떤 전기 현상을 띠죠? 이렇게 상쇄가 되고 이렇게 상쇄가 되니까 마이너스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 상태가 답이 되는 거예요. 대전 상태란 이야기는 뭐라 했죠? 전기적 성향을 띠는 현상 보고 대전 현상이라 하고요. 자, 2번 문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몇 쿨롱인가? 자, 답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얘는 뭐였죠? 얘는 자, 전자 한 개의 질량이죠. 질량.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하고 물어봤죠. 무거운 것은. 자, 무거운 것이면 뭐죠? 일단 이 무게들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원자핵에 보면은 이런 양성자, 중성자가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있어요. 전자. 결국은 뭐죠? 이 다 합친 게 제일로 무겁겠죠? 자, 그래서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의 합. 얘는 뭐가 빠졌죠? 전자가 빠졌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고요. 자, 그러면 뭐죠? 얘 보고는 원자 핵이 되는 거죠? 원자 핵. 자, 2번은 뭐죠? 양성자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의 합. 양성자와 전자만 더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원자 핵의 질량과, 자, 원자 핵이 뭐였죠? 아까쯤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죠. 게다가 전자까지 더해주니까 이 3번이 제일 무거울 거예요.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4번 문제. 한 개의 전자 질량은 약 몇 킬로그램인가? 자, 그러면 이것도 외우시는 거죠?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혹은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얘가 반올림 돼서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답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연체를 서로 마찰시켰어요. 마찰. 저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책받침을 막 머리 같은 데 문지르거나 혹은 옷에 문지르면 뭐가 생겼죠? 예, 마찰시키면 이제 정전기가 발생하죠. 정전기. 정전기도 정지에 있는 전기이기 때문에 자, 정전기라고 하고요. 마찰시키면 이들 물체는 전기를 띠게 된다. 결국은 뭐죠? 전기가 생긴다는 거죠. 자, 전기를 띠기는 현상, 전기가 생기는 현상 보고 뭐라고 한다? 답은 대전현상이라고 해요. 대전현상.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자 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 여기가 키워드죠.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이동한다.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전자. 그래서 답은 4번 자유전자가 되는 거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정상 상태에서 원자를 설명한 것을 틀린 것은, 자, 정상 상태는 뭐죠? 정상 상태는 양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서로 같은 게 정상 상태라는 데 있죠. 양자가 많으면은 플러스 대전 상태, 자유전자가 많으면은 마이너스 대전 상태라는 데 있어요. 양성자와 전자의 극성은 다르죠. 다르다. 결국은 뭐죠?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2번. 원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같으니까 중성이 되는 거죠. 원자를 이루고 있는 양성자의 수는 전자의 개수와 같다. 맞고요. 4번. 양성자 한 개가 지니는 전기량은 전자 한 개가 지니는 전자량의 크기와 전기량의 크기와 같다. 얘도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이 문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자, 정상 상태 빨리 보고 넘어가요. 저희가 1시간 동안에 자, 6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한 문제 평균 한 문제당 1분이 걸리겠죠? 1분. 근데 어려운 문제는 막 3, 4분씩 걸릴 수도 있고요. 5분씩 걸릴 수도 있어요. 모르는 문제는 바로 찍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은 막 한 30초씩 읽고 막 넘어가야 돼요. 빨리 보고 넘어가면은 이 틀린 것이란 단어를 잘못 봐요. 그래서 정상 상태, 정상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하고 이렇게 틀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뒤에 틀린 것은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